전체 공개로 변환해 가지고 이제 전체 공개로 그냥 들으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가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지금 레코드가 된 건가요? 레코드가 잠깐만. 레코드 되네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면 파라메트릭 인피니티 디멘셔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게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데 이제 인피니티 디멘셔널인 경우로 이제 익스텐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이 뭐 한 이그젬플은 예를 들어서 인피니티 디멘셔널 이제 리스트릭트 모델 리스트릭트 모먼트 모델 이제 이게 통계학에서는 뭐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week 4 렉처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왜 인피니티 디멘전이라면 이게 노이즈 파라미터가 사실은 여기 이제 베타는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민 펑션은 노운이니까 이게 이제 언노운 파라미터고 언노운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얘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고 이제 나머지 파라미터라고 하면 나머지 정보들 그러니까 이 에라의 분포라든지 에라의 덴시티 펑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x의 덴시티 펑션 같은 것은 이제 노이즈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피니트 디멘셔널 노이즈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윅4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티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그젬플 2는 이제 프로포션 해저드 모델은 데이터는 X 서바이벌 타임이죠. 데이터는 코베리트하고 서바이벌 타임이고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서바이벌 펑션은 t까지 이제 서바이벌 펑션은 이렇게 이제 CDF-T의 1백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살아남을 확률인 거죠. P T가 T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미분해서 1을 빼준 이거를 이제 미분해서 1을 빼준 거 그러니까 음수를 취한 것을 해저드 펑션이라고 하고 그 해저드 펑션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이게 이제 컥스 선생이 한 거 아니에요? 유명한 컥스 프로포션 해저드 모델이라는 건데 이제 그 컥스 모델에서 이 해저드 베이스라인 해저드에는 베이스라인 해저드고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어떤 특정 X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뭐 스모킹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리스크 팩터 아니겠습니까? 그 리스크 팩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관심이 많겠죠. 그러한 경우 이 베타를 추정하게 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 람다 널은 베이스라인 해저드 펑션은 노이즈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고 베타는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그젬플에서 노이즈 파라미터가 functions 이제 노이즈 파라미터는 펑션이고 따라서 infinite dimensional object라고 할 수 있고요. Amazing part of the sample parameter inference is that we can still obtain root and consistent estimator for beta. 예.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 난파라메트릭 이게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면 루트 앤 컨시스턴트가 안 되는 상황인데 스틸 파라메트릭 파트에 대해서는 루트 앤 컨시스턴트 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티어리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그젬플러 G를 이제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Y는 D 디멘셔널 이제 D는 뭐 타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러스터에서의 그 사이즈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피티드 메저 이제 이게 많이 사용되는 게 바이오 이런 데서 리피티드 메저를 할 때 그러니까 케이스 I는 사람이고 Y1부터 YD까지는 리피티드 메저먼트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코베리언스가 있겠죠. 코릴레이트가 돼 있겠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 내에서는 코릴레이션이 있지만 어쨌든 관심 있는 것은 민 펑션인 파트니까 나머지를 이제 일종의 노이센스로 생각해 가지고 하는 추정하는 방법이 관심 있을 때 이제 제너럴라이즈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보시면은 이 제너럴라이즈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은 이 펑션 얘의 기대값은 0이죠. 왜냐하면 이 모델 하에서 우리가 했던 이 모델 하에서 모델 1에 의해서 기대값이 0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솔루션은 컨시스턴트 하게 되겠죠. A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 A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피션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generalized estimate equation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존스 홉킨스에 있는 교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처음 해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제 잠깐만요. 들어오신 분이 없군요. 그러한 경우 이제 솔루션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베타 헷이라고 하면 그 베타 헷에는 이렇게 루트 앤 컨스턴트한 어신타틱 리니어가 표현이 되고요. 어신타틱 리니어로 표현될 때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원래 U에 있던 그죠? 이걸 이제 U 베타라고 한다면 요 U 베타 파트인 것이고 이제 얘는 일종의 U 베타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준 후에 기대값을 취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것이 이제 요 U의 베리언스에 해당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보시면은 요게 베리언스는 그죠? 이 P의 베리언스는 이 얘를 타우라고 한다면 타우 인버스 뭐 베리언스 오브 U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타우 인버스. 샌드위치 포뮬라 형태로 나올 텐데 요거를 조금 더 전개해서 표현하면은 전개해서 표현하면 요게 타우 파트이고요. 그죠? 타우 파트이고 얘도 타우 파트 트랜스포즈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다음에 요 안에가 베리언스 오브 U의 형태가 되는데 요 베리언스 오브 U가 보시면은 이제 상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 곱하기 이제 요 에러의 제곱 기대값 그다음에 다시 왜냐하면 이 랜덤 이 베리언스는 사실은 이 베리언스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0이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계산하시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제가 좀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에서는 이게 이제 수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어신타틱 티어리를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보시죠. 이거 했으니까 그래서 이 그럼 이걸 유도해내는 그렇죠. 요식 3번을 유도해내는 약간의 그 디테일을 지금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이스티메이팅 지금 얘는 이스티메이팅 펑션이고요. 얘는 G 햇은 그죠? 이스티메이팅 펑션이고 G는 그것의 기대값이죠. 그럼 그 기대값은 참값에서 0이 됩니다. by definition. 그러면
이제 이 G 햇은 샘플 민이기 때문에 파퓰레이션 민으로 컨버지 하겠죠. 거기 G 세타에서 그리고 그것의 솔루션은 세타 햇은 어떤 적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 G 세타 요것의 솔루션은 지금 세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타 햇의 솔루션으로 컨버지를 여기에서 지금 요것의 솔루션은 G 햇이고 세타 햇이고 그러면 이제 요것의 솔루션은 세타인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갈 조건이 언제냐 뭐 그런 게 이제 티어리 어신탁틱 티어리에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펑션 자체가 유니폼리 컨버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니폼 포인트 와이즈가 아니라 유니폼 컨버전스 인프라프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솔루션 자체가 이제 유니크해서 아이덴티파이 요게 이제 유니크 솔루션이에요. 얘는 유니크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not 유니크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유니크해야 돼.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하에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인프라옵티 조건과 이걸 지금 아이덴티피케이션 컨디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컨디션 하에서 그 세타 햇이 컨버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유니폼 컨버전스의 충분 조건으로서는 뭐 이제 그 바운디드 도미네이티드 컨버전스 티어렘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인테그러블 펑션 어떤 이 펑션 자체가 gx 세타 그죠? 이 세타 자체가 바운디드 되고 어떤 펑션에 대해서 바운디드 되고 얘가 인테그러블 하는 경우에는 이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성립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메인 리절트는 이거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이제 컨디션인데요. 일단 그 세타 햇이 포인트 와이즈 컨스턴트 컨버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파셜 델리버티브가 유니폼리 컨버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H가 난싱글러 바운디드 인프라티 바운디드 해야 되고 난싱글러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운디드 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가 이제 리절트입니다. 어신스타틱 티어리. 이게 이스티메이팅 펑션으로 나타내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어신스타틱 티어리 하는 거고요. 그걸 하는 테크닉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좀 사실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정의에 의해서 세타 햇이 이걸 만족하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걸 이제 만족하겠죠. 이제 두 번째 요 이퀄러티는 뭐냐면은 민 밸류 티어렘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1차 전개를 했을 때 요 세타스타는 이제 라인 세그먼트 비트윈 세타와 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어떤 점, 그죠? 어떤 점. 그러면 이제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사실은 얘도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제 그게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게 요걸로 간다는 거를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요걸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 이퀄리티를 써가지고 이렇게 쪼갠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로 이제 바운드를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요 세타 햇이 세타로 가니까 세타널로 가니까 세타 스타도 세타널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리고 H가 컨티뉴어스니까 얘가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바운드를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8번식으로부터 이제 이게 얻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버스 자체가 또 사실은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을 합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이제 6번식이 어신타틱 그러니까 리니어라이저 그죠? 그 어신타틱 리니어리티가 만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제로 이제 그 G인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은 얘가 이제 이거니까 여기 이제 사실은 세타 베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미분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데 두 번째 걸리는 것만 남죠. 왜냐하면 첫 번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걸리는 것만 남고 첫 번째 걸리는 A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어차피 상관없는 게 두 번째 텀이 기대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컴바인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플루언스 펑션이죠. 그래서 인플루언스 펑션 자체는 그러니까 어신타틱 리니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시 내용을 들어가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G2는 클래스예요. 그죠? 클래스. 왜냐하면은 A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에 따라 달라지는 솔루션이 그러니까 베타 헷 자체가 베타 헷 자체가 어떤 A 펑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달라지는데 따라서 이 인플루언스 펑션이 A의 펑션이죠. 그래서 phi 자체도 이제 사실은 phi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옵티멀 A를 찾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제 그것에 관해서는 이제 그래서 베리언스도 역시 이 베리언스 샌드위치 포뮬라로 나오는 이 어신타틱 베리언스 자체도 이게 A 함수입니다. 그죠? 베리언스 자체도 이제 A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A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한 리서치 문제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그 세미 파라메트릭 티어리를 사용을 해서 프로젝션 티어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찾을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티베이팅 이그젬플이고요. 이제부터 그 실제로 세미 파라메트릭 모델과 관련된 티어리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그 드랍박스의 이제 렉처 노트를 좀 미리 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 챕터 3 지금 이게 챕터 3이고 챕터 4부터는 다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크 4가 뭐였냐면은 G를 이용한 G에서의 그 프로젝션 티어리가 위크 4고요. 위크 5가 파셜 리니어 모델에서의 티어리 그 파셜 리니어 세엠파렉틱 티어리 파셜 리니어 모델에서 세엠파렉 위크 6가 코절 인퍼런스 컨텍스트에서의 그 프로젝션 티어리 그러니까 티어리라기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윅 3에서 기본 티어리는 오늘 하는 윅 3에서 티어리는 끝납니다. 메인 티어리는 끝나고요. 여기서부터는 다 각 스페시픽한 그 이그젬플에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엑서사이즈 같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7, 8은 뭘로 할지 조금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이제 뭐 미싱 코베리트 리그레션 조금 더 이제 하고 지금 난 미싱 랜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세미오프렉 티어리를 맞추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면은 DTR
다이나믹 트리트먼트 리즘으로 다이나믹 DTR이죠. 예. 트리트먼트 리즘으로 이제 넘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요. 예.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 제 포인트는 이제 오늘 하는 쉬웠는데 오늘 하는 그 티어리가 사실은 전부 다 거의 근데 조금 이제 이그젠플이 없어가지고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은 좀 딱딱할 겁니다. 앱스트랙 레벨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이제 그 덴서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 G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 이게 지금 오타인 것 같은데 이게 Q야죠. Q. 베타는 Q가 RQ야 되고요.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그다음에 에타는 인피니트 디멘저널. 그러면 when the noise parameter eta is infinite dimensional, it is hard to draw connections to the finite parametric model.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에서는 탄젠트 스페이스 같은 거 찾고 그런 거를 다 했는데 인피니트 디멘전은 지금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we can still construct the score function with respect to beta, but we cannot construct the score function for with respect to eta.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 대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컨셉을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이라는 컨셉을 이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일단 the truth, truth라는 얘기는 the density generated data is denoted by p null. 그 이제 실제 true distribution이고요. 그러면 이 truth distribution은 당연히 이 세마이 파라메트 이 p는 뭐냐면은 이 p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입니다. 그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에 아예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의 subset으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sub이라는 얘기는 subset 모델의 subset 같은 거고요, 그죠? 파라메트릭이라는 것은 파라메트릭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그 개념을 다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신 이게 이제 노테이션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에타는 이미 인피니티 디멘저널 파라미터임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같은 에타를 쓸 수가 없고 이제 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finite dimensional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베타는 똑같이 finite dimensional parameter of interest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은 파라메트릭 썸 모델 인덱스를 그래서 베타 감마가 되는데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은 그 세미 파라메트릭 모델의 सब셋이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 실제 트루 모델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이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트루 모델 여기서 사용된 이 모델이 happen to be 요 감마 베타 지로와 감마 지로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요 파티큘러 썸 모델을만 고려하겠다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파셜 리니어 모델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인피니티 디멘저널인데 파이나이트 썸 모델로서는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별로 좋은 얘기점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이 개념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개념을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어떤 프로젝션이나 그런 거를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에서는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썸 모델 하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이미
그러면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 프로블럼으로 바뀌니까 이제 개념이 3장에서 했던 지난주에 했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첫 번째 스코어 펑션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 얻어지는 그 노이슨스 파라미터 스코어 펑션으로부터 스팬되는 그러한 그러한 스페이스죠. 탄젠트 스페이스죠. 음. 그러면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그 인플루언스 RAL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 요게 지금 요게 아니라 이거죠. 예. 그 노시스 파라미터 F 감마와 오소곤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노테이션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것도 F 감마고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 이게 지금 요 내용은 요걸 만족해 어떠한 인플루언스 펑션 요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이제 그 티어렘 3.2였고요. 인플루언스 펑션은 뭐냐면 인플루언스 펑션은 efficient 인플루언스 펑션은 efficient 인플루언스 펑션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프로젝션을 임의의 인플루언스 펑션을 그 F 세타에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요게 티어렘 3.5인가 그렇죠. 지금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떤 얘가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풀어보면 그거를 쭉 써보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런데 이 efficient score 펑션은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인플루언스 펑션에서 시작할 때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전체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하는 거고요. 이 efficient score 펑션은 프로젝션을 S 베타에 해서 그 F 감마에 오소고널한 노이슨스 파라미터에 오소고널한 걸로 해줍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 자체 그러니까 F 세타 자체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피션시를 하려면은 이 탄젠트 펑션 스페이스 안에서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그 스페이스 안에 있거든요. 얘는 그죠? 얘는 그 스페이스 안에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만 만족을 하면 되냐면은 이 오토고널리티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 감마의 오토고널을 프로젝션 해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다음에 그 efficient influence 펑션은 이제 요게 이제 efficiency 바운드는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하한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 대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이 정리 그러니까 서머리입니다. 요 파트가 여기 이제 서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파라메트릭이고 오케이 파라메트릭이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제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에서의 이제 그 RAL 레귤러가 뭐냐에 대한 정의를 이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에서 레귤러라는 파라메트릭 그죠? 파라메트릭 모델에서 레귤러 RAL은 이미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라메트릭에서 RAL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죠. 보죠. 잠깐만.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에서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죠? 요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어 파라메트릭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거니까 요 두 번째 조건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썸 모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생각한 후에 그 이 이 클래스에서의 인플루언스 펑션들의 집합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패밀리 주어진 그 디스트리뷰션 그 클래스에서의 인플루언스 펑션의 집합을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펑션의 스페이스죠. 아래 이스티메이터에 그래서 인플루언스 펑션의 스페이스는 이게 관계가 바뀝니다. 포함 관계가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컨디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여기 이 아래에서의 인플루언스 펑션은 그죠? 파라메트릭 썸머드에서의 인플루언스 펑션은 요 스코어 펑션과 오소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 파라메트릭 모델에서의 RA 이스미터는 모든 이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스코어 펑션에 대해서 이걸 다 그러니까 그죠? 그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썸 모델에서 얻어지는 스코어 펑션들에서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조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스페이스가 더 적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조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any element in 얘는 그죠? 이 얘는 뭐냐면 지금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에서의 RAL 에스티메이터 아닙니까? 그 RAL 인플루언스 펑션 아닙니까? 그 인플루언스 펑션은 결국 오소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와 오소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썸 모델에서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 그 주어진 P 이게 지금 요게 P가 이 P입니다. P 타가 제법 있네. 주어진 이 세마프레임 모델에서의 올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의 그 노이슨 탄젠트 스페이스와 다 오소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썸 모델에 대해서 오소곤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조건이 더 강하니까 이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플루언스 펑션은 다음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인플루언스 펑션 of sample array is made of beta must be orthogonal to all parametric sum model noise standard space. 지금 바로 요 얘기죠. 요 얘기 지금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뭐냐면은 지금 the variance 일단 요 보겠습니다. The variance of any array Same parametric influence function must be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efficiency bound for all parametric sum models. 왜 그러냐면은 어, 이게 인플루언스 왜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
어, 그렇죠. 이 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다시 보니까 또 헷갈리네. 음, 이거 같은데 이거?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얘는 얘는 여기에 한 엘리먼트예요. 그죠? 여기에 한 엘리먼트니까 얘한 엘리 여기에 이 엘리먼트는 이 여기에 सब셋이잖아요. 예. सब셋이니까 지금 이 클래스가 더 커. 오른쪽이.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이 클래스에서의 분산의 하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의 하한이니까 당연히 이 베리언스는 이 더 큰 클래스의 하한보다 더 큰 클래스의 하한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나온 다음에는 뭐냐면 요것을 요게 모든 썸모델에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프리멈을 취해 주는 거죠. 양변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얻어지는 요 수프리멈의 극한값을 V 널이라고 하고 걔를 뭐냐면은 세미 파라메트릭 이피션시 세미 파라메트릭 이피션시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이피션시 바운드는 더 낮은 거예요. 분산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파라메트릭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얘는 실제로는 이거죠. 이게 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세마 파라메트릭 모델이니까 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얘가 더 인포메이션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 하에서는 분산을 더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이제 그 파라메트릭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클래스가 이제 그 하한이 더 이제 큰 거죠, 위에가. 네. 그래서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parametric sum model achieving the semi-parametric efficiency bound is called the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걸 만족하는 요게 이퀄이 되는 요 parametric sum 모델을 뭐 least favorable parametric sum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버클리의 이제 스타인 교수가 처음에 자그마치 1956년에 이 개념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제 비켈 선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량 경제학자들도 이쪽에서 또 한참 그 뉴이 이런 분들 휘트니 뉴이 이런 분들도 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빈스가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서 로빈스가 또 이제 딱 그 중원을 통일을 했죠.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이 휘트니 뉴이가 이제 로빈스가를 알아보고 이제 처음에 로빈스가 이제 굉장히 천재 같은 사람인데 어, 너무 논문을 어렵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리젝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1994년 논문을 레프리 했다더라고요. 아무튼 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세어트릭 이피션시 바운드에 대해서
근데 계량 경제학자들이 이제 뭐 이 사람들이 91년인가 이 사람들이 글을 잘 쓰거든요. 이제 통계학자들보다 글을 잘 쓰고 또 이제 그 컨텍스트 이런 게 더 강하니까 이제 훨씬 더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빈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둘이서 페이퍼도 쓰고 뭐 2018년에 큰 거 하나 썼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 누이 페이퍼 읽기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논문을 어렵게 쓰시는 그죠? 상당히 그 수학적으로 레벨이 그냥 워낙 뭐 그런데 워낙 또 계량 경제학 인구들 많고 그러니까 N이 크니까 또 그 중에는 이제 익스트림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수들이 많은 거죠. 말하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샘플링 이피션시 바운드 그죠? 여기서 이렇게 정의된 샘플링 이피션시 바운드를 어치브하는 그러한 이스티메이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것이 콘크리트 타겟이란 말입니다.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발견하면 걔는 이제 most efficient한 among the all IA estimator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내용을 리거러스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샘플 앤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위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스코어 펑션을 프로젝션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오소고널한 프로젝션을 해주면 이제 그걸로 끝인데 문제는 세말 파라미터에서는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가 정의가 안 되니까 걔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말 파라미팅 모델에서 노이즈 탄젠트 세말 파라미팅 모델에서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파인 할 건데요. 걔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은 파라메트릭 썸모델을 생각한 후에 그래서 말로 일단 볼게요. 예,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는 defined as the mean square closure of the parametric submodel noise tangent parameter space. 여기서 이게 지금 여기 아니라 이게 참 오타까지 있어가지고 더 난이도가 더 내용도 어려운데 오타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탄젠트 예 그래도 이제 거기에 제 학생들은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 또 삼중고죠 그죠 이게 어려움이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노트도 오타가 있지 거기에 외국어로 하지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삼중에서 이제 하나는 그래도 좀 세 가지 난이도에서 하나는 줄인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한국말로 해도 똑같이 어려워요. 이게 워낙 개념이 이게 뭐 한국말이라고 해서 농담이나 좀 쉽지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뭐 한국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뭐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아니니까 한국말로 탄젠트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컨셉은 뭐냐면은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민 스퀘어 클로저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 스퀘어 클로저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집합론에서 이 집합에서 이 바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클로즈 셋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오픈 셋을 클로즈 셋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요.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놈은 이제 여기서는
힐버트 스페이스에 사용되는 놈을 쓰시면 되고 이런 포트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개념적으로는 컨셉츄얼리는 이게 이제 맥센스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해가지고 유니온을 하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걔들에 대한 유니온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노이시스 탄젠트 스페이스를 찾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찾는지 몰라. 하지만 썸 모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썸 모델은 반드시 트루 값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P0를 지나는 그런 어떤 썸 모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썸 모델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있으니까 걔들을 계속 유니온을 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니온을 취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얘가 힐버트 스페이스를 해서 프로젝션을 하려면은 클로즈드가 돼야 되거든요. 클로즈. 우리가 프로젝션은 클로즈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만 프로젝션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그죠? 이게 뭐 이제 H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은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정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여기에 속해야 되거든요. 일단 속해야 되는 것 자체가 클로즈를 이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클로즈가 아니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바를 취하는 것은 클로즈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저 네, 그 람다 정의에서 네, 어 잠시만요. 감마 m에 대한 그 S 감마 m은 이제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 감마 m에 대한 스코어 펑션인데 네, 이거요. 거기에 안쪽에 아규먼트로 네, 거기 안쪽에 아규먼트로 거기는 또 감마 제로가 들어가 있군요. 저 람다의 정의에서는 에타 제로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아, 궁금했는데 네네네네. 감마 제로가 감마 제로가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지금 트루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벨리에이션 하는 이벨리에이션 하는 값은 트루 파라미터 값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P0에서 이벨리에이트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건데요. 그,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예. 그렇게 네, 왜냐하면은 스코어 펑션이 이 감마에 대해서 네, 네, 네. 감마가 맞습니다. 네. 예리한 또 수사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요. 네. 그러면 감마 제로는 이제 이타 제로는 이게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이니까 인피니트 디멘전인데 감마 제로는 그 에타 제로의 어떤 첫 번, 첫 번째 첫 번째 몇 개의 엘리먼트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엘리먼트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트루를 포함하는 어떤 섭 모델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이제 클로저에 대한 뭐 이게 설명이니까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main reason for completion is to make a lambda closed so that the projection is valid.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그 노이센스 탄젠 이제 뭐냐면은 세마이 파라메트릭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가 정의가 됐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세마이 파라메트릭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로 정의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efficient score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fficient score 펑션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얘는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띠어렘이 이제 첫 번째 띠어렘이 뭐냐면은 There is no difficulty with this definition since the noiseless tangent space is closed linear space, subspace, and therefore the projection is exists and unique. 그래서 이제 띠어렘 4.1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The semi-parametric efficiency bound 이거요. 이 12번에서 얘기한 V0, 그죠? 12번식에서 얘기한 V0가 12번에서 얘기한 V0는 어떻게 사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의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이피션시 바운드를 생각한 후에 걔들의 수프리멈으로 디파인 됐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것이 뭐랑 같아? 그게 이건데 이건 정의죠, 정의. 그게 이건데 걔는 요 이퀄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띠어렘 4.1의 결론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한 efficient score 펑션, 그죠? 이렇게 정의한 efficient score 펑션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로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되면은 얘기가 다 그 파라메트릭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죠? 파라메트릭 모델하고 같은 이제 이게 인피니티 디멘전으로 했지만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증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런가요? 지금 V 널이 요거 그죠? 예, 예. 이제 요거를 보일 건데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탄젠트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의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의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고요. 이게 세미 파라메트릭 모델에서의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유니온이니까. 그죠? 유니온 F 감마에 유니온에 클로즈를 하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함계가 이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오소고널은 반대겠죠, 그죠? 오소고널은 당연히 얘가 더 작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S 베타는 있으니까 S 베타를 여기다 프로젝션을 한 후에 다시 여기다 프로젝션을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S 베타가 아웃사이드에 있고요. 스페이스가 이제 프로젝션 하고자 하는 스페이스가 F 감마 오소고날이고요. 거기에 다시 सब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सब스페이스가 람다 오소고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얘를 먼저 여기에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겠습니까? 얘가 이거겠죠. 이거 너무 빨간색이 좀 많으니까 지우고 얘가 이겁니다. 바이 데피니션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쪽으로 프로젝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요 포인트가 이거인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요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지금 일단 S 베타를 그냥 임의의 베타를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S 베타 सब스페이스의 파라메트릭 썸모델 파라메트릭 썸모델의 노이선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피션트 이스티메이터를 찾은 후에 걔를 다시 한번 그 세마이 파라메트릭 노이선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다시 프로젝션 해가지고 S if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얘를 여기다 프로젝션 한 다음에 여기서 프로젝션 한 애는 결국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해서 얘를 여기에 프로젝션 한 애는 얘를 여기다 프로젝션 한 후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프로젝션 한 거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요 S if가 원래 이렇게 됐는데 얘는 뭐냐면 이 subspace에 바로 프로젝션한 거죠. 얘를 그림이 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얘는 일단 한번 그 파라메트릭 subspace 프로젝션 한 후에 그 다음에 프로젝션 한 거랑 같아진다. 지금 그게 지금 그겁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얘는 이 subspace에서 지금 얘가 오소고나이즈를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F 감마라는 subspace가 있는데 얘를 람다 감마와 람다 오소고날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로 오소고날라이즈를 해준 거예요. something.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요게 오소고날즈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얘고요. 얘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애가 뭐냐면은 SEF. 그러니까 이 둘이 오소고날 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고 따라서 뭐냐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거죠. 얘의 놈이. 왜냐하면 이 SEF는 제일 작은 그 subspace에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sub모델 스페이스에서 다시 그 줄어든 그 람다 오소고널에 포지션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인버스를 취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 요 파트가 지금 증명이 된 거고요. 네, 그 다음 파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걸 해주냐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이제 요거를 캐릭터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얘를 왜냐면 지금 SIF라는 것이 그죠? SIF라는 것이 S 베타를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프로젝션 한 거니까 이걸 한 거니까 얘를 이제 캐릭터라이즈 하면 얘가 뭐냐면은 어떠한 시퀀스에 의해서 이렇게 리미트로 간 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의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그 V 널의 V 제로의 그 정의가 뭐냐면은 그 efficient score efficiency parametric efficiency bound의 그 upper bound였으니까 그 인버스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요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얘는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요게 이, 이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파티클러 포인트보다는 더 이 거리를 미니마이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션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빼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죠. 아, 플러스 파이 S 베타 F 감마 J 마이너스 베타 J S 감마 J 이렇게. 왜냐면 요게 얘랑 오쏘고날 하니까 그죠? 서로 오쏘고날 관계가 있지. 얘는 F 감마에 속한 F 감마 J에 속하는 거고 얘는 F 감마 J의 오쏘고널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게 여기 썼네요 이렇게. 예. 그 차이가 있는 게 요게 쓴 게 아니라 일단 요 프로퍼티 때문에 이 이퀄리티 요 프로퍼티 때문에 이게 성립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텀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얻어진 다음에 얘를 다시 이 스페이스에 그죠? 지금 스페이스가 이렇게 큰 스페이스가 있고 작은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작은 스페이스에 다시 디컴포즈를 하는 거예요. 더해졌다 빼졌다 더해졌다 해가지고 오소고날라이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얘는 람다에 속하고 얘는 람다 오소고날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두 번째 텀이 이제 그 리미트로 보내면 우리가 이런 시퀀스를 생각한 거니까 처음부터 이 리미트를 보내면 얘는 이제 입실론 이하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결국 이렇게 이걸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자, 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어렘 4.1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 efficiency bound는
efficiency bound는 그 스코어 펑션, efficient 스코어 펑션의 베리언스로 인버스 베리언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S 감마 베타 if 자체가 사실은 S 베타를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 F 감마에 프로젝션 해준 거죠. 오소고나라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얘가 이건데 얘를 지금 뭐냐면은 얘를 유니온을 만들어서 스페이스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 지금 F 감마를 유니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람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계속 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스페이스를 넓히면 이 스페이스를 계속 합치면 얘 이피션시 바운드가 그죠? 이 파라메트릭 이피션시 바운드가 커지잖아요. 올라가죠. 그 로우 바운드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모형을 키우니까 모형을 이제 세븐 모델로 만들면서 이게 이제 이피션시 바운드가 커지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도 있냐면은 이게 오소고널 하는 그 프로젝션 하는 그 오소고널 프로젝션 하는 그 스페이스가 커지게 됨으로써 이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S 너무 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리언스 측면에서 이걸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랑 이 스코어 펑션에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랑 두 개가 맞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 부분이 이 티어렘 4.1에서 이게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좀 이쪽에서 그 베리언스는 스페이스가 커지면서 이제 그 스페이스가 유니온이 되면서 베리언스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 로우 바운드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 왜냐면 각 모델에서 로우 바운드 각 모델마다 로우 바운드가 다 다른데 그 모델을 키우니까 로우 바운드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왼쪽 파트고 이 오른쪽 파트는 이제 S베타에서 지금 이게 일종의 이 거리 이게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이 거리가 더 짧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짧고 이게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S if가 돼야 되고 이게 S if 노테이션이 워낙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감마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썸 모델에서의 길이
이렇게 되는, 이게 더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짧은 겁니다. 지금. 그죠? 왜냐면 얘는 SEF는 프로젝션 한 애를 다시 프로젝션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리가 더, 그죠? 지금 얘랑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얘의 놈이랑, 그죠? 얘의 놈이랑 얘의 놈은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얘가 더, 오른쪽에 얘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더 넓은 스페이스에서 프로젝션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 길이가 더 짧아야 돼요. 그런데 길이가 짧은데 이게 지금 분사는 로어 바운드는 이 놈의 인버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버스거든요. 이게 인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얘가 더 짧기 때문에 이 분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별로.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래프로 생각하시면은 이게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는 이건데 이제 이게 세미 파라메트릭 되면서 이 더 짧은 게 되고, 이 짧은 거에 그 인버스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더 커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이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이 나왔고요. 이제 한 가지 안 나온 게 뭐냐면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은 the influence function of the sample array estimator that achieves the sample efficiency bound. 그러니까 샘플한테 efficiency bound를 어치브하는 인플루언스 펑션이 지금 이거는 지금 정의가 됐거든요. V0. 그죠? 그 V0를 어치브하는 그 인플루언스 펑션이 efficient influence 펑션이 샘플링 모델에서 이제 그게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티어렘 4.2는 이 티어렘 3.2의 세미 파라메트릭 버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티어렘이 뭐였냐면은 RAL 이스티메이터의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니까. 그렇죠? RAL 인플루언스 펑션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고, S베타가, 그렇죠? S베타가 이게 죄송합니다. S베타가 트랜스포즈 이거, 그다음에 S에타 트랜스포즈가 자꾸 이렇게 쓰지? 이 두 가지였는데 요거는 동일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한다면 첫 번째는 동일하고 두 번째가 바뀝니다. 두 번째가 바뀌는 이유는 얘가 지금 이제 이게 파이나이트 디멘, 그죠? 감마 파이나이트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인피니트 때는 이걸 쓰지 못하고 대신 어떻게 쓰냐면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랑 오소고나를 해야 된다는 인플루언스 펑션은. 그러면 우리가 에피션트 지금 뭐냐면은 이게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5와 16의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미 파라메트릭 RL 이스티메이터의 클래스가 되는 거고, 걔의 그 로어 바운드, 베리언스 로어 바운드는 이피션시 바운드와 V0가 같아지는데, 걔는 바이 데피니션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인플루언스 펑션이 얘의 베리언스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V0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RAL 이스티메이터의
어떤 캐릭터라이즈를 한 겁니다. 이 티어렘이. 그래서 티어렘 4.2는 3.2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고 그리고 뭐 RL 에스티메이터를 세마파라메트릭에서의 그 레시스 컨디션을 주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3.4가 뭐였냐면요. 3.4가 뭐였냐면은 인플루언스 펑션이 모든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렇게 된다. F 세타. 이게 그 3.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나와서 이 L을 변화시켜가면서 모든 클래스를 만들고 인플루언스 펑션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을 그 미니마이즈하는 그죠? 그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이 F 세타의 그 프로젝션 해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프로젝션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L 그러니까 이피션트는 여기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실제로 뭐냐면 여기 이게 임플라이 almost directly imply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띠어렘 이게 띠어렘 3.4였고요. 이게 띠어렘 3.5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파라메트릭 버전이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파라메트릭 버전이잖아요. 이 탄젠트 스페이스. 지금 F 세타가 기억나시죠? F 세타는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만들어지는 스코어 펑션들의 만들어진 스페이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세마이 파라메트릭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 세타를 요 탄젠트 스페이스를 세마이 파라메트릭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세타를 떼어내주고 싶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세타를 떼어내주고 그죠? 왜냐하면 세타는 원래는 베타 에타인데 베타 감마 베타 에타 세타는 뭐 베타 에타라고 했나요 우리가? 베타 에타인데 문제는 이 에타가 인피니트 디멘전을 파이나이트 디멘전일 때는 파이나이트 디멘전일 때는 이게 정의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파이나이트이고 그러니까 베타는 이미 파이나이트고 에타가 파이나이트면 세타도 파이나이트가 되고 그러면은 F 세타가 정의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에타가 인피니티거든요. 에타가 인피니티면 얘가 지금 이게 지금 탄젠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노이슨스 스페이스를 그죠?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F 베타는 이미 알고 F 베타는 노 프로블럼이에요. F 베타는 베타에 대한 탄젠트 스페이스니까 베타에 대한 스코어 펑션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노 프로블럼이고 이 에타가 문제였는데 에타가 인피니트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걔를 람다로 해서 노이슨스 탄젠트 그죠? 노이슨스 탄젠트 스페이스로 만들었으니까 걔랑 걔 더해가지고 컴플리멘트를 시켜가지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뭐가 정의됐냐면 탄젠트 스페이스 오브 올 사파라메틱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죠. 세마 파라메틱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세마 파라메틱 탄젠트 스페이스는 결국은 그 파라메틱 썸 모델에서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클로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냐면 어떤 작업이 남았냐면은 이 띠어렘 3.4와 3.5에 해당되는 띠어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에 해당되는 띠어렘이 이거고요. 띠어렘 3.4의 세미파이네틱 버전이 이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거죠. 결국 그다음에 코롤러리 이게 지금 띠어렘 3.5에 해당되는 것이 이 책에서는 코롤러리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띠어렘 4.3은 뭐냐면 세미파라메트릭 RL 이스티메이터 두 개의 세미파라메트릭 RL 이스티메이터는 그 차이가 탄젠트 스페이스의 세미파라메트릭 탄젠트 스페이스의 오소고널을 하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임의의 기본 RAL 어떤 이니셜이 있으면 그거에다가 EF 오소고널한 엘리먼트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넣어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스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띠어렘 3.4에서 3.5로 가는 거는 그냥 이제 그 프로젝션, 그러니까 왜냐면 요게 여기서 베스트, 요 클래스에서 베스트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클래스에서 베스트를 찾는 거는 뭐냐면 얘를 요 베스트가 그러니까 베스트 찾는 거는 결국은 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림으로 했었었는데 프로젝션 그렇죠. 이게 뭐 프로젝션 오브 이게 지금 피 이렇게 해주면 예 이렇게 해주면 얘랑은 항상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음, 여기서 뭐 있었었는데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좀 더 설명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완전히 그 파라메트릭 버전하고 이제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 탄젠트 세미파라이트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두 가지 서머리로 하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17번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efficient scope 펑션을 그러니까 efficient scope 펑션은 뭐였죠? 얘는 그 스코프 펑션을 오소고널하게 그러니까 노이즈 스타냈을 때 오소고널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인플루언스 펑션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그렇죠? 이거를 구할 수 있으면은 17번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17번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 여기 20번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하고요. 이 뒷부분이 좀 더 있는데 증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구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라메트릭 버전과 이게 패럴럴하게 매핑이 되는 그런 세미 파라메트릭 이피션트 인플루언스 펑션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그젬플을 가지고서 쭉 이제 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문 하시죠. 질문 있으시면. 내용이 좀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예. 그 지금 마지막에 13페이지 맨 마지막 그 블렛에서 네. 람다가 얻어질 수 있으면은 17번씩을 이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20번씩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20번씩을 알려고 하면 결국 그 F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그 세미 파라메트릭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네. 거기에도 지금 람다가 정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만약에 람다를 구할 수 없어서 이제 20번씩을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요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요게 약간 정확한 표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알면 17번씩을 람다를 알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7번씩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경우에는 F를 직접 써야 된다는데 그 F를 여기서 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F를 이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F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미 파라메트릭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렇게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와 노이즈 파라미터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모형이 있고요. 그런 모형이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람다가 정의가 될 수 있죠. 람다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와지는 거니까 람다가 예쁘게 정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모형이 있어요. 이런 모형이 뭐냐면 얘 자체가 그냥 인피니트 디멘전을 모델이고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것의 어떤 펑셔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그냥 모형이 이거고 아무 조건 없어요. 모형이 이거고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뭔지 그러니까 파라미터스 이거고 노이센스 파라미터를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이 덴서티 자체가 세타라고 하고 덴서티 자체를 인피니트 디멘셔널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펑셔널 이 베타 인테그란드를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파라미터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F를 직접 쓰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디렉트 모델 어프로치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고요. 인스트루먼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를 먼저 생각한 후에 거기서 프로젝션을 그대로 하는 게 방법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하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